안녕하세요. 국어 문제 푸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수능 2018년도 짝수형 국어 영역 짝수형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도 잠시 영상 멈춰놓고 문제 먼저 풀고 그리고 와서 좀 같이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 뭘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품사가 있잖아요. 품사. 품사 우리나라는 9개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먼저 배웠고 영어 8품사가 더 익숙한데 사실 8품사건 9품사건 다 겹치는 게 말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겹쳐요. 우리나라는 일단 9품사를 쓴다는 거 나중에 영어의 8품사랑 한번 비교해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어, 조사, 감탄사 뭐 이렇게 돼 있죠. 다 쓸까요? 그냥 사 쓰죠. 자,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음, 여러분들이 어, 헷갈리는 게 자, 부사 이거 부사어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명사 대명사 수사 이거 합쳐서 체언이라고 하죠. 자, 문장 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주였어요. 그쵸? 용언이라고 하는 거 서술어로 쓰이죠. 자, 관형사하고 부사는 합쳐서 일단은 수식어예요. 수식언 또는 수식어. 이건 수식어로 쓰이는데 우리나라 말의 수식어는 관형어, 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사는 당연히 부사어라는 거죠. 조사는 관계현, 감탄사는 뭐 독립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부사어의 범주에는 부사도 있고 일차적으로 그리고 부사 구도 있을 것이고 부사 절도 있을 것이에요. 두 단어 이상인데 문장 형태가 아닌 그게 구라 그랬죠. 근데 그 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어, 나는 멋진 학교에 간다. 크게 나누게 되면 나는 주어, 간다, 서술어. 멋진 학교에는 간다를 꾸미는 부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부사 구죠, 문장이 아니니까. 근데 보기 1번처럼 자, 보기 1번을 그냥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정도 얘기하고 자, 보기 1번처럼 자, 눈이 부시게 이거 결국 원래는 뭐예요? 눈이 부시다라는 주어 서술로 되어 있는 어, 절이에요, 절. 근데 이 절이 문장 안에 들어가서 자, 눈이 부시게 푸른을 꾸미고 있는 거죠. 지금 푸르다 형용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사어겠죠. 부사어인데 부사어이면서 부사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뭐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부시다, 부시고, 부시니 활용을 하니까 이건 어간, 이건 어미. 근데 여기에 부시에 개가 붙었죠. 모르긴 몰라도 이 개도 어미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어미예요? 자, 서술어 있던 부시다가 푸르다는 형용사를 꾸미게끔 만들어주는 부사 역할을 하게 해주는 자, 이게 바로 부사형으로 성질을 전환시켜주는
부사형 전성어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부시게가 부사로 쓰였다는 건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한방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다.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펑펑이 부사격으로 쓰였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아요. 자, 하늘이라는 명사에 뭐가 붙었나요? 조사가 붙었죠. 하늘에서. 에서는 척격조사,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근데 보통 이 장소를 나타내는 이런 조사들이 결국 합쳐져서 뭘 만드냐면 이 통째로 부사를 만들어요. 부사. 자, 내리고 있다. 내리고 있다. 근데 어디서 내리고 있어요? 하늘에서. 결국 이 서술어, 이 용어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한다고요. 자, 그리고 펑펑 같은 경우는 자, 태워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자, 모양을 묘사하는 자, 이런 의태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네요. 자, 3번을 같이 볼게요. 그는 너무 헌차를 한 대 샀다. 자, 부사어 너무. 자, 아까 말했지만 너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사예요. 자, 부사는 결국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자, 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한다. 자,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너무 샀다가 말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너무는 뭘 꾸며주나요? 자, 뒤에 나와 있는 헌이라는 자, 관형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관형사. 선생님, 아저씨, 부사가 동사 형사 꾸미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맞아요. 부사는 주로 동사 형사를 꾸미죠. 하지만 자, 관형사 또는 명사도 꾸밀 수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부사가 헌이라는 관형사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 자, 결국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답이겠네요. 자, 그러면 4번도 한번 볼게요. 영희는 엄마와 닮았다. 의 엄마와는 자, 이거는 지금 부사어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주어라는 거는 뒤에 이 가라는 주격조사가 붙죠. 자, 목적어는 자,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고 자, 보어는 자, 역시나 이 가라는 복격 조사가 붙어요. 자, 주격 복격이 같다라고 보이지만 자, 문장에서 파악해야 돼요. 보어는 자,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가 붙어된 말이 보어인 거죠. 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영이 는의 는은 보조사인데 는은 보조사인데 여기서는 영이 가라는 게 숨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주격조사가. 자, 어쨌거나 영이는 닮았다가 주어와 서술어인데 이 엄마와는 뭘로 볼 거예요? 자, 이가가 붙어서 보어라고 보나요? 못 보죠. 을들이 붙어서 목적어라고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이건 부사인 거예요. 부사. 닮았는데 누구랑 닮았어요? 엄마랑 닮았다고. 이건 부사어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희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취미로 역시 부사어죠. 응? 책을 읽긴 읽는데 뭘로 읽어요? 취미로 읽는 거예요. 부사어예요. 자, 그런데 이 부사어는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부속 성분이에요. 주성분이 아니에요.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와는 없으면 말이 안 되고 취미로는 없어도 말이 되고 이게 뭐지? 자, 부사어는 없어도 된다 그랬는데 이건 없으면 안 되겠네. 이런 부사어 뭐라고 그랬어요? 필수적 부사어라고 했어요. 필수적 부사어. 자, 그럼 밑에 설명을 읽어볼게요. 기억의 엄마와 니은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둘 다 부사어 맞아요. 근데 기억의 엄마와는 니은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다. 필수적 부사어다. 이 얘기예요. 이건 맞는 얘기라고요.
자, 그럼 이제 5번까지 볼게요. 자, 모든 것이 제로 되었다. 자, 이때 제로. 자, 모든 것이 제로 되었다의 제로. 자, 이 되긴 되었는데 뭐로 되었어요? 제로 되었다고. 되었다라는 걸 꾸며주는 이건 부사어예요, 부사어. 서술을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되다라는 말. 자, 니은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제가 되었다. 자, 이때는 되다 아니다. 되다라는 말 앞에 이가가 붙어된 말. 이거 뭐라 그랬나요? 예, 보어라 그랬죠. 이때는 제로는 부사어. 똑같은 문장이라도 제가는 보어가 된다라는 거. 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자, 모든 것이 제로 되었다에 모든 것이 제로 되었다에 제로가 없이 부사어니까 빼버리고 자, 모든 것이 되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부속성분이지만 필수가 필요한 자, 부사어지만 필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제가는 보어라고 그랬고. 자,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의 제로는 부사어이고, 그쵸? 니은의 제가는 보어예요. 문장 선부는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같다. 필수적 부사어니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에서 자, 필수 성분. 일단 보어는 필수 성분이라고 얘기했고 자, 뭐가 있나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하나 서술어. 자, 이런 것들은 필수 성분이라는 거. 그리고 자, 부속 성분이라고 불리는 주성분이 아닌 거, 필성분이 아닌 거. 자, 이건 뭐가 있나요? 먼저 우리 지금 배웠던 부사어. 그리고 관형어. 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안 해보고 힘들죠? 아, 하지만 지금 조금 고생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미리 겪어봐서 아는데, 이미 겪어봐서 아는데, 어, 그리고 학생 시절에 뭔가를 해낸다라는 거, 사실 뭐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좀 즐겁고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부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되게 필요한 공부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시간들을 좀 소중하게 그리고 알차게 학생이니까 공부하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다른 이유로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든 자신이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잘 될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해서 어떤 성취를 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